안녕하세요. 비폭력 대화 MBC 시리즈 14회차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렸듯이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해서 비폭력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우리 이야기해 보기로 해요. 오, 선생님, 오늘 정말 기대돼요. 아이 키우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분명히 엄청 사랑하는데, 어떨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방법도 못 찾겠고, 정말 그래요. 네. 부모라면 다 공감하는 이야기죠. 부모라는 역할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크지만 일상에서는 갈등도 많이 생기고요. 오늘 배우실 내용들이 아이와의 관계를 더욱 따뜻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 줄 수 있길 바래요. 예, 선생님. 아이가 보통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이거 혼내지 않고도 가능한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현실적인 고민이네요. 많은 부모들이 '혼내지 않으면 아이가 버릇이 나빠지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사실 MBC 비폭력적인 접근은 훨씬 더 효과적이 될 수 있거든요. 처벌과 훈육의 차이부터 말씀드릴게요. 처벌은 "너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해."라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아이가 두려움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말을 잘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면에서는 분노나 원망이 쌓일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반면에 MBC는 접근할 때 "너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알았으면 좋겠어."라는 방식이에요. 예. 그럼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한 아이가 개구장이 아이가 장난감을 누구에게 던진다고 해 보죠. 처벌 방식은 "장난감 던지면 안 된다고 했지. 방에 들어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MBC 방식은 장난감을 던지니까 다른 사람이 다칠 수 있어서 "너무 걱정이 돼. 화가 났구나. 무엇 때문에 너가 화났는지 말 좀 해줄 수 있을까?"라고 다가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아이가 제대로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방식이 경험이 없다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겠죠. 하지만 부모가 진심으로 들으려고 한다면 아이의 그 느낌을 마음을 열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 "엄마, 동생이 내 블럭을 가져갔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 너가 만들어 놓은 블럭을 동생이 가져가서 속상했구나. 나도 그럴 때 화가 나."라고 공감해 줄 수 있거든요. 공감을 먼저 해 주고요. 그다음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공감을 먼저 해 주고요. 그다음에 화가 나면 "장난감 대신에 말로 표현해 줄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내 블럭 건드리지 마."라고 말하거나 엄마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아이가 감정을 받아들이면서 인정하면서 더 나은 방법을 배우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법을 쓰게 되면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싶나요? 네. 그렇죠. 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건 맞아요. 그러나 처음엔 시간이 걸리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효과적일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게 되잖아요. 그리고 부모와의 신뢰 관계도 더 깊어지죠. 혹시 아이가 위험한 행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는 즉시 제재해야죠. "위험해. 안 돼. 멈춰." 라고 안전을 먼저 확보해야 해요. 하지만 그다음에
설명을 해 주는 게 중요해요. "너가 다칠까 봐 무서웠어. 엄마는 너의 안전이 가장 중요해." 라고 부모의 감정과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아이에게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아. 그러면은 선생님 아이가 그런 부모의 감정과 욕구를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훨씬 잘 이해해요. "엄마, 나 걱정해서 그랬구나." 라고 아이가 느끼고 똑같이 제지하려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도 들 거고요. 안전 규칙을 배워야 되는 것도 알게 될 거예요. 네 선생님 그런데 아이들 중에서는요 간혹 가다 보면은 학대를 쓰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변에 보면 있죠. 종종. 종종 있어 떼쓰기는 아이의 감정 표현 방식이에요. 어른처럼 말로 표현할 능력이 부족하니까 몸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럴 때 "떼쓰지 마."라고 하면 아이는 더 답답해해요. 대신에 "지금 많이 화가 났어?" 라고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게 먼저예요. 어 그러면 아이가 이게 바로 진정이 되나요? 바로 진정되는 아이도 있고 바로 진정되지 않는 아이도 있고 있겠죠. 그렇지만 점차 진정된다고 저희들은 봐요. 엄마가 '나의 감정을 알아주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으면 아이가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말해 줄 수 있어?"라고 물어보면 돼요. 그런데 아이가 말을 잘 못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부모가 추측해서 도와주면 돼요. "혹시 과자 더 먹고 싶었는데 엄마가 못 먹게 해서 속상했어?" 이렇게요. "동생이 장난감을 뺏어가서 속상했어?" 이렇게요. 틀려도 괜찮아요. 아이는 '엄마가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 네. 느낌이 중요한 거죠. 그 얘기는 아이가 엄마가 노력한다는 것을 느끼게 해 주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이네요. 그런데 아이가 욕구가 참 많을 텐데 그걸 다 들어줘야 되나요? 부담스러우시구나. 욕구를 인정하는 것과 다 들어주는 건 달라요. 과자를 다 먹고 싶다고 다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욕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먹고 싶구나." 이렇게. 하지만 "저녁에 밥을 맛있게 먹으려면 지금은 좀 참아야 해." 라고 현실적인 한계를 설명하는 거죠. 아 그걸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네, 욕구를 인정받은 아이는 훨씬 더 잘 받아들이게 돼요. 엄마가 내 마음은 이해해 주지만 이유가 있어서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물론 처음엔 아쉬워할 수도 있고 힘들 경우도 있지만 이 경험이 아이에게 쌓인다면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럼 조금 다른 예로 선생님 형제 간의 싸움은 어떻게 중재를 해야 되죠? 어려운 질문인데요. 형제 싸움은 정말 어렵죠. 그렇지만 한 단계씩 해 봐요. 우선 '누가 잘못했나.'를 따지잖아요 우리는. 그걸 따지지 않아야 돼요. 각자의 감정을 들여다봐야 돼요. 감정을 들여다보라고 하니까 지금 어이가 없으신 분들 계시지만 한번 따라와 보세요. "형은 지금 어떤 기분이야? 동생은 이런 기분이야."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다음에는 각자의 욕구를 확인해 봐야 해요. '형은 혼자 놀고 싶구나. 동생은 형과 같이 놀고 싶구나.'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아이들은 '아 우리가 서로 다른 걸 원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해결책은 어떻게 찾을 수 있죠? 네. 아이들과 함께 찾는 게 이거는 중요한데요.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물어보세요.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요. 아이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예를 들어 "30 분은 형 혼자 놀고 30 분은 같이 놀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좋고요. 이게 맞다면 해결책으로 네 해 보는 것도 중요하죠.
어 아이들이 정말 그런 해결책을 자기들 스스로 낼 수가 있을까요? 저희 어린이 내담자 있습니다. 놀랍게도 아주 잘합니다. 자기 욕구를 인정받으면 다른 사람 욕구도 중요하다는 거를 생각하게 돼요.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힘들고 서툴지만 이런 경험이 많이 쌓이면 아이들의 협력 능력이 정말 놀랍게 발달된답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의 자율성은 존중하면서도 또 필요한 규칙은 어떻게 지키게 할 수 있나요? 섬세한 질문인데요. 네. 네. 이거는 균형이 필요해요. 핵심은 규칙의 이유를 아이가 이해하도록 돕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함께 만들어도 좋아요, 규칙은. 그래서 예로 "9 시에 자야 해."라고 우리가 명령하는 대신에 "충분히 자야 내일 학교에 가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키도 잘 자라고 건강할 수 있어."라고 설명하는 거죠. 네. 그런데 아이가 여전히 싫어하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그 욕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지금 더 놀고 싶구나. 재미있는 걸 그만하려고 하니까 정말 아쉽지, 서운하지."라고 감정을 인정해 주세요. 그다음에 똑같아요. "하지만 엄마는 너의 건강이 정말 중요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함께 방법을 찾아보는 거죠. 아 이 저같이 성격 급한 사람한테는 이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혹시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한 템포 좀 쉬어서 가죠. 복식호흡 좀 하시고요. 네. 들어가 볼게요. "5 분 더 놀고 잠자리에 들면 어떨까?"라고. 아니면 "양치하고 책 한 권 읽고 잘까?"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주는 거예요. 결과는 같지만 아이가 스스로 선택했다는 느낌을 갖게 해 주는 거죠. 아이들에게 숙제나 공부를 시키기가 이게 정말 어려운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숙제해!"라고 명령하는 대신에 "숙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라고 물어보는 거죠. 한 단계를 더 거치는 거예요, 쿠션처럼. 그러면 아이가 "하기 싫어!"라고 할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러면 하기 싫은 마음을 이해해 주도록 말해 보는 거예요. 하기 싫은 마음 이해해. 나도 어릴 때 그랬어."라고 공감해 주는 거죠. 그래도 어차피 숙제를 해야 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접근 방식이 다르면 아이의 반응도 완전히 달라져요. "숙제가 왜 필요한지 알고 있어?" 라고 물어보고 아이와 함께 이유를 찾아보세요. "배운 걸 연습해야 진짜 너의 것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아이가 스스로 '나의 것이 되는구나.' 라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예를 들어 규칙을 어겼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똑같아요. 아이의 입장을 먼저 들어봐야 돼요. 공감이라고 했죠. "약속을 지키지 못했구나.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아이만의 사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친구가 너무 같이 있는 게 재미있어서 이야기 듣느라 깜빡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뭔가 결과는 있어야 되잖아요. 네. 하지만 처벌이 아닌 자연스러운 결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해요.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엄마가 걱정했어.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는 거죠. 혹시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면 정리정돈 많이 나오잖아요. 아이가 정리정돈을 안 했어요. 방이 엉망이에요. 물건 찾기가 어려워요. 이럴 경우에 자연스러운 결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번 우리 도와주자고요. "정리하면 너가 더 편할 텐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죠. 선생님 사실 이렇게 하게 될 경우 제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가 혹시 버릇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오히려 반대예요. 이렇게 키워진 아이들에게는 더 자립적이고 독립적이고 책임감이 자라게 돼요. 왜냐하면 외부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방법을 배우거든요. 시간이 더 걸리지만 훨씬 더 튼튼한 내면을 갖게 될 거예요. 아. 예, 오늘 정말 내용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한번 당장 적용해 보고 싶네요. 네. 아이가 다 크셨죠? 어떻게 적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피폭력에서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처음에는 중요한 거 처벌보다는 아이의 감정과 욕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 아이도 존재만으로 귀한 완전한 인격체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의 감정을 인정은 하지만 행동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해요. "너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 행동은 절대 안 돼."라고 메시지를 일관성 있게 전달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예. 그다음은 또 뭐가 있죠? 그리고 규칙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면 안 돼요. 아이와 함께 이유를 찾고 방법을 정하고 규칙을 정해야 해요. 아이가 참여할 때 훨씬 더 잘 따르게 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실수해도 괜찮다고. 그리고 아이에게도 "엄마들 실수해."라고 뭐 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로 말씀해 주실 예정인가요? 네. 다음 주는 직장 생활에서의 그 상사와 동료, 부하 직원들과의 소통에 대해서 그리고 업무 스트레스 그 관리까지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까지 우리 배운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가면서 아주 작은 변화와 그리고 아주 작은 차이들을 좀 만들어 가서 좋은 경험들이 하나하나 쌓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